표기가 돼 있지만 이 또한 엄마들을 불안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황색 사호가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 뿐 아니라 적색 2호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가공식품에서는 어떤 색소들이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 것일까?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에 대해 직접 색소의 성분을 검출해보는 조사가 시행됐다. 그런데 종류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합성 색소의 성분이 검출됐다. 전체 검출률은 90%를 넘어섰다. 종류별로 보면 사탕의 경우는 청색 1호와 황색 4호가 가장 많았으며 아이스크림은 청색 1호와 황색 4호, 그리고 적색 2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음료수 역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사용 실태에도 불구하고 용량에 대한 규제는 어디에도 없다. 타르칼라는 석탄 타르에서 추출해서 만든 인위적인 화학적 합성품입니다. 이 화학적 합성품이라면 사람에게 좋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허용되는 색소가 16개 품목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거 양에 대한 기준이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놨지 사용하는 양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제조 공정에서 나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합성 색소들 역시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원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아이들이 먹는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합성 타르 색소. 그 원료는 석탄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합성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과일이나 야채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와 달리 합성 색소는 우리 몸에 조금도 이로울 게 없는 화학 물질인 것이다. 애초 합성 색소가 개발된 목적 역시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을 액체로 만들어 실을 담궈보면 진하게 색이 염색되는 것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아이들의 몸이 이런 화학 물질들에 어려서부터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합성 색소는 천연 색소와 달리 물로 빨고 난 뒤에도 쉽게 색이 빠지지 않는다. 아까 실험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인공색소는 우리가 물 들였을 때 빨아도 절대 지워지지 않고 그런 건데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그런 것들이 몸속에서 우리 그 혓바닥에도 물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합성 색소로 대표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불안. 그건 역시 단지 막연한 공포만은 아니었다. 하치노스 국립기술대학의 사사키 박사. 그는 최근 합성 색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중요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용 쥐들에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소 성분을 직접 투여한 뒤 장기를 떼어내 DNA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다.
これはですね、こちらの方ですね。これは何も処理していないネズミの 색소가 투여된 쥐의 DNA는 한눈에도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その DNA というのは生物の体の全ての情報になっている分子ですから、そこに傷がつくということは、何も癌にならなくてもその他のいろんな障害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考えたわけです。例えば可能性と今話したんですが、はい、可能性の何か意味はどのような意味でしょうか。例えばの話ですけれども、癌以外ということでもですね、例えば奇形が出るかもしれないとかですね、もう様々な可能性はあるかと思います。やはりその生命の根源を司る物質に対して傷をつけ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から。 DNA의 손상이 질병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몸 안의 세포는 그만큼 손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안전보다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되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며 우리 몸이 겪어야 했던 낯선 변화이기도 했다. 例えば、日本でそのスーパーで売っておりますたらこを一つ取ってみても、あれを本当に真っ赤にして食べる必要性があるのかどうか、何もないただ単に色をつけるだけだということであれば、果たして本当に使う必要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やはり考える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おります。 지난 4월 서울 시내의 한 가정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벌써 모이셨나 봐요. 아니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엄마들의 모임이었다. 온몸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가려움이 지속되는 만성 피부 질환. 몇 개월 때부터 아토피? 저희 애기는요, 처음에 아토피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 공포로 떠오를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내 아이한테 아토피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하셨어요? 아니 못했죠 당연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몇 번을 망설이다 모임에 참석했다는 지호 엄마. 이제 생후 6개월. 어린아이의 몸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다. 심한가 봐요, 아토피가. 심한데 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지나면서부터 되게 심해가지고 좀 나아진 거예요 이게. 대체 아이들의 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현대의학이 아직 아토피의 원인을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유병률은 58%까지 폭증하고 있다. (0세에서 4세) 아이들은 2명 중 1명에게서 아토피가 발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토피의 급증과 함께 엄마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식탁의 변화였다. 여기 있는 음식들이 전부 지금 그러면 자연식 유기농식인가요? 예, 재료들 준비 다요? 예.